반갑습니다. 무지경건 박사입니다. 하여간 수다는 좋아요. 그죠? 즐거워요. 특히 여성들은 수다가 건강에 되게 좋아요. 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성과 여성의 뇌는 달라요. 구조는 똑같은 것 같지만 구성 성분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성들은 공감을 많이 형성을 해요. 뇌에서. 그래서 쓸데없는 거죠. 남자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얘기들인데 여성들은 그걸 공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를 하죠. 남자들은 이제 어떤 뇌 구조를 갖고 있냐면 업무적인 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업무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해요.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특히 부부싸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이 운전하는데 길을 모르고 헤매는데 요즘은 내비 때문에 그런 일 없지만 여자들이 이제 와이프들이 꼭 그러죠. 모르면 물어보라고. 근데 남자한테 물어보라는 얘기는 너는 남자가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표현이.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길을 찾다가 헤매죠. 그렇게 돼 있어요. 내 구조가.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러냐고는 조물주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냥 속에서 우리가 3만 년 전, 5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사냥과 혹은 이제 거주지에 남아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들을 따던 여성과 남성의 이 뇌 진화상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여자들은 화가 나거나 하면 얘기를 해야 풀어져요. 그래서 공감을 형성하고. 근데 남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야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헬프, 날 도와주세요라는 거고, 여자가 뭔가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공감,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생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언어 자체도 틀리고요. 쓰는 단어가 다 틀려요. 남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예요? 잘못한 거 알지? 여자가 이럴 때죠. 뭔지 몰라. 사실은 몰라, 뭔지. 근데 여성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무기가 되죠. 근데 사실 물어보는 본인도 모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오늘은 또 뭐 20도까지 올라간다 하네요. 갑자기 겨울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이제 예년에 비해서 또 일찍 또 벚꽃도 막 피더라고요. 이게 온난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게 건강 유튜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빨리 전기차가 되든 수소차가 되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우리 후손들한테 또 괜찮은 땅을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희 같은 민초들이야 내 건강이나 챙기면서 살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셀레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셀레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서 건강혁명 셀레늄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어요. 저자는 에드거 드레이크 박사고 주립대 미국 엔젤로 주립대 화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주 암예방위원회, 텍사스주 적골요법 협회, 북미 영양 및 예방의학 협회 여기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또 셀레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게 써놨어요. 그래서 참 책을 읽거나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마운 게 뭐예요? 쉽게 써주신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있잖아요. 정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오셨는데 강의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을 때 가장 답답하죠. 가뜩이나 이게 집중력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로 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게 쉽게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없어요, 책이. 출판된 지가 좀 된 책이라
책이 없고 그래서 뭐 이제 추천글도 있긴 한데 이제 뭐 셀레늄은 이제 어떤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셀레늄이 사람과 동물에게 필수 미량 영양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셀레늄이 함유된 효소들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는 거. 항산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면역 증강 작용. 네 번째는 노화 방지 작용과 번식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 이외에도 질병에도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이 책에서도 주로 다뤘는데 뭐냐면은 암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뭐예요? 암일 거예요.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하는 거죠. 특기할 사실은 셀레늄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예방뿐이 아니고요. 암세포가 무서워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와 열인데 셀레늄은 몸 안에서 좋은 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또 암 환우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또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팀의 보고에 의하면 셀레늄은 전체적 암의 37%를 예방하고 사망률을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암에 이렇게 탁월한 게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1장이 뭐냐면 셀레늄이란 무엇인가? 뭐겠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미량 영양소죠. 미네랄이에요.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이 재밌어요. 늙음하게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 나이 먹어서 아픈 거는 전부 젊었을 때 막 쓴 거예요, 몸을. 여기 이제 중간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발표했다. 역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항목이 산화방지제를 복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셀레늄은 뭐냐면 천연 비타민 E보다 비타민 E가 상당히 항산화 효과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E보다 거의 2940배의 강한 효능의 산화방지제가 새로이 등장했다. 바로 셀레늄이다. 그러니까 비타민 E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2940배나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셀레늄을 많이 먹어도 뭐 어떻겠어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23페이지에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그래서 이제 12가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발표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스트레스를 해결하라. 현대인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죠. 요즘은 또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죠. 네. 또 두 번째 많이 웃어라. 세 번째 종교를 갖고 기도와 명상을 자주 하라. 4 변화를 받아들여라. 5 늘 새로운 도전을 하라. 6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 항목은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근데 돼요? 건강하니까 별로 안 되게 되죠. 7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스트레스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식을 가려 먹어라. 8번째가 산화방지제를 복용하라. 항산화제를 복용하라는 얘기고요. 9번째 동맥경화증을 피하라. 근데 이거는 동맥경화가 심하게 유발되면은 어렵지만 사실은 동맥경화가 유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맥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동맥경화는 위험하지만 적당한 동맥경화는 나이 먹을수록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0번째가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라. 이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인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민되는 게 시장을 보다가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냐면 딸기가 끝물이래요. 이제 조만간 이제 딸기를 못 먹는데요. 근데 원래 딸기는 5월달에 나오거든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살짝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자랑껏 해놓고 써놓고 파는 데도 있었어요. 지금은 싹 빠졌는데 넙치 딸기라고. 그러니까 딸기 유전자하고 넙치, 생선 넙치를 결합시켜서 나오는데 요즘 엔간한 과일 중에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꼭 딸기뿐이 아니고요. 토마토도 축제 사라진 거 아시죠? 던져갖고 맞으면 머리 깨진대요. 그렇게 단단해져가지고 못한대요 축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난 농약도 좀 안 치고 무농약과 뭐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인의 식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갖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라 이거는 너무 좀 막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현대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게 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은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12번째가 시력을 보호하라. 시력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셀레늄은 암 예방도 되게 뛰어나고 아까 얘기한 데 노화 방제도 탁월하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셀레늄은 각종 세균성 질병과 성기능 강화,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의 치료, 퇴행성 관절염,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지금은 더 많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이러스에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코로나도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도 밝혀낸 얘기들이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셀레늄은 우리는 되게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셀레늄이라는 영양소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7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로부터 반드시 인간이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로 공식 인정받았다.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가 셀레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셀레늄은 어느 땅에 많냐 하면 화산 지역에 많아요. 화산 제한에. 그러니까 황성분하고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지금 일본은 또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지금 막 화산이 터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도 막 강진이 오고 있고 근데 이제 본진은 아니고 이제 전초전에 오는 거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는 셀레늄이 되게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화산재가 넘쳐난 데는. 근데 우리 한반도도 뭐 안전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활화산은 없잖아요. 천지도 지금 휴화산이고 백록담도 휴화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땅에는 좀 셀레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음식 중에 셀레늄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 뭘까요? 잠시 있다가 정답은 마늘이에요. 마늘에 셀레늄하고 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늘은 100가지 효능이 있고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허준 선생님이. 한 가지는 뭘까요? 냄새라는 거예요. 네. 사실 데이트할 때 마늘 들어간 음식 먹고 뽀뽀하기 되게 뭐하죠. 네. 또 비즈니스 업무를 가는데 생마늘을 먹고 가서 비즈니스 업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빼놓고는 100가지의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마늘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 엉뚱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보면 마늘과 쑥을 먹죠. 둘 다 인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셀레늄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셀레늄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셀레늄은 상당히 암에도 좋고요.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63%, 대장암의 발생률을 58%, 폐암의 발생률을 46%씩 낮아진 것이 관찰되었다. 또 이들 암 외에 다른 암의 발생률도 37% 정도 감소됐음이 확인됐다라고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얘기거든요. 셀레늄을 많이 드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28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98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에드워드 조바누치 박사는 181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혈중 셀레늄의 농도가 가장 높은 환자가 30% 정도, 가장 낮은 환자에 비해서 전이 될 위험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하버드 의대에서. 그러니까 영양소, 셀레늄이 많이 들어간 걸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마늘을 좀 많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는 마늘, 왜냐하면 마늘의 영양소는 뭐냐면은 알리신인데 마늘 자체에는 알리신이 없단 말이에요. 알린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로 분리돼 있고 얘네 둘이 결합됐을 때 이제 알리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리신이 하는 효과들이 이런 뭐 항암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마늘에서 있는데 얘는 반드시 세포막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빻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늘 빻았을 때 독특한 냄새 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알리신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언제 제일 많이 먹냐? 우리가 생활을 뒤돌아보면 삼겹살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알루미늄 호일에다 놓고 먹는 마늘이 다일 거예요. 아니면 불판에 구워 먹는 마늘 정도가. 그러면 알리나아제라고 하는 효소는 53도가 되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거든요. 효소 자체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뭐 효소가 들어가 있는 세탁 세제들도 어디다 빠르라고 해요? 미지근한 물에 빠르라고 하는 거죠. 뜨거운 물에 빠르면 그 효소 작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세계 10대 영양식품으로 꼽힌 마늘에서 얻을 수 있는 알리신을 얻는 확률은 되게 적어요. 대신 알리신이 형성된 다음에는 파괴되지 않아요. 끓이든 뭐하든. 그러니까 빻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네들은 어떻게 해서 빻아서 국에 넣든지 김장할 때도 마늘을 빻은 마늘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신이 형성된 다음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 계속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김치찌개를 끓이든 김치를 졸이든 국을 끓이든 항상 빻은 마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서 먹으면 우리 몸에 그래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건 끓이든 튀기든 뭐 관계없이 항상 알리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셀레늄은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의 활성화를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 암세포가 다음 세대 세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책에 돼 있습니다. B형 간염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답니다. 많이 드셔야 되겠죠. 또 대한민국 남성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이제 그건 아니고요. 불임 치료 및 성기능 강화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불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조상님들에서 여자가 애를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박 났죠. 그리고 여자를 또 얻었어요. 근데 여자가 또 임신을 못해요. 그럼 또 쫓아냈죠. 그리고 또 얻어요. 그리고 또 쫓아내요. 그럼 여자 잘못이에요? 남자 잘못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다 여자 잘못이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불임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불임 이유가 되게 많아요.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남자 정자들이 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묵대요. 지내야 되는데 묽어가지고 정자 수도 적고요. 보통 한 번 사정했을 때 나오는 정자 수가 2억에서 3억 마리인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된대요. 1억 5천, 뭐 1억, 심지어 1억 이하로 떨어진 정자 수도 있는데 또 정상적이지도 않대요. 꼬리가 틀어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정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화면 나오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헤엄을 쳐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요즘 어떤 놈들이 있냐면 이런 놈들이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요. 이걸 휘어져 봐야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데까지 못 가니까 불임이 되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불임으로 따지면 여성 반, 남성 반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불임 치료에도 상당히 좋고 특히 이 셀레늄이 좋은 게 이 휘어진 꼬리, 이 꼬리를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셀레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자의 성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정자 수가 감소된대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돼서 남성 불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불임이다 그러고 뭐 조금 부족하지만 남성의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셀레늄을 많이 드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여성들은 뭘 먹어줘야 되죠? 그렇죠. 엽산을 먹어줘야 돼요. 엽산을 먹고 남성은 뭘 먹어주면 좋아요? 셀레늄이죠. 셀레늄을 먹어주면 정자 생성에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함으로 관절염 증상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관절염을 치유하는 효능도 갖고 있다. 뭐가요? 셀레늄이요. 또 셀레늄은 중이염,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치료 효과가 있으며 단백질 합성 과정과 신체의 성장 발달 과정에도 관여, 결핍될 경우 어린이의 성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럼 아이가 잘 먹는 것 같은데 잘 안 커요.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럼 뭐 부족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셀레늄 부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생마늘 안 먹죠. 그러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셀레늄의 공급이 충분하면 소화의 간질 발작을 줄일 수 있다. 간질 발작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셀레늄 결핍은 걱정, 혼란, 적대심 등 부정적인 기분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충분하다면 걱정이 많거나 혼란하거나 적대심 등 부정적인 기분과 우울증이 유발한다고 한다면 칼슘도 되게 중요하지만 셀레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중금속 등 각종 환경 공해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돼 가지고요. 셀레늄을 섭취하면 유해 중금속과 셀레늄의 결합 이들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또한 셀레늄은 자외선이나 방사선 등의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왜요? 비타민 E보다 2940배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걸 보시거나 이제 듣는 분들은 셀레늄이 또 동나겠군요. 그래서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기능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결핍과 관련되는 질병들 이렇게 보면은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료는 대한암예방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여기 박스에 되어 있는데 심장 근육 질환, 협심증, 셀레늄 부족하게 되면 협심증 걸릴 수 있고요. 고혈압,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셀레늄이 관여를 하고요. 근육 약화, 근육 통증, 다발성 근석회화증, 관절염, 그다음 성장 저하, 용혈성 빈혈, 알코올성 간경변, 알코올성 심근 질환, 각종 암, 당뇨병, 낭포성 섬유증, 유아 돌연사 증후군,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성 망막증, 백내장, 황반부 변성, 남성 불임, 면역 기능 저하, 말라리아에도 효과 있고요, 에이즈에도 효과 있고요,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대요. 다 먹어야 돼. 바이러스가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 세균이 무서워하는 게 산소라 그랬죠. 산소가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73년도 미국 FDA는 적정량의 셀레늄을 가축에게 투여했을 때 암을 막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답니다. 73년도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한테도 뭐 별로 권하지 않는 거죠. 이게 되게 슬퍼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음식 자체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뭐 마늘 6종 마늘 한두 쪽 정도 먹어주는 거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암에 대한 얘기예요. 셀레늄의 암 보증에 대한 사실 그래갖고 실험 결과들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기물인 셀레늄을 매일 다량 복용했을 때 인체에 항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과학 및 의학 논문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또 암을 감소시키는 게 매일 200mg의 셀레늄 복용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답니다. 200mg. 매일 200mg 정도만 챙겨 먹어도 아까 얘기한 뭐 전립선 암의 60 몇 % 이런 걸 다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챙겨 먹으면 좋고 더욱이 셀레늄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발표가 됐대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과잉증도 그렇게 특별히 있지는 않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62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 그래갖고 이제 미국, 핀란드, 중국에서 역학조사를 했을 때 76년도에 한 거래요. 음식에서 셀레늄을 많이 섭취하게 하니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셀레늄 2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 섭취한 실험 대상자는 암 발생률이 37% 줄었고 암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도 50% 줄었다. 악성 종양에 걸릴 가능성은 45% 줄었고 전립선 암의 발병률은 63% 낮아졌다. 직장암도 58% 줄었고 폐암도 46%가 줄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게요.
이게 슬픈 얘기인데 이 또 외국의 미국의 케이스니까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계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의 이해관계는 분명 얽혀 있다. 약이나 백신 없이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의사, 간호사, 치료사, 치료 전문가,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 병원,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 따라서 그들이 식품 보증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챙겨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셀레늄 연구한 것들 이렇게 딱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구에 의하면 셀레늄을 많이 섭취하거나 혈중 셀레늄 수치가 높을수록 백혈병,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폐암, 췌장암, 피부 및 방광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춰줬다라고 돼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뭐 이건 뭐 연구에 의한 거고요.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도 혈중 셀레늄 수치가 높을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흡연자들 담배 피시려면 셀레늄을 먹으면서 담배 피세요. 81페이지에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셀레늄이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암세포를 죽인 셀레늄의 양이 셀레늄 분포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혈중 셀레늄 농도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 셀레늄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하고 그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챙겨 먹으면 암세포도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셀레늄을 많이 챙겨 좀 드세요. 돈 아끼지 말고.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연이라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로 기량작용, 밀어내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연, 그것만 가지고. 비타민 E하고는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셀레늄과 비타민 E 함량 모두가 가장 높은 그룹의 지원자들의 암 발병률은 표준 그룹보다 68%나 낮았다. 그러니까 비타민 E하고 셀레늄을 많이 챙겨 먹으면 68% 정도 암 발병률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챙겨 드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는. 또 이제 1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일 적정 셀레늄 섭취량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뭐 85년부터 89년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 의학자예요. 쥐양 등은 그러니까 태생은 중국인데 미국에서 연구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셀레늄 섭취량과 중국이네요. 중국에서 셀레늄 섭취량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일일 평균 750에서 850 마이크로그램. 아까 200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그 100배 먹은 거죠. 그랬더니 그 정도가 한계량이고 400 마이크로그램이면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아까 200 얘기했지만 400까지 먹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량은 거짓말 없다라는 얘기고요. 많이 챙겨 드실수록 좋다. 그렇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셀레늄 한 박스를 뜯어서 한꺼번에 다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셀레늄의 종류, 천연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얘기니까 이런 건 뭐 학술적인 얘기니까 거짓 필요 없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면역 기능인데 이건 좀 모든 세포들은 세포 내 DNA가 세포 외벽에 얹혀 있는 단백질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고 교감한다. 그러니까 외벽, 세포 외벽끼리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세포끼리도. 우리는 뇌에서 모든 걸 조종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포 하나하나끼리도 서로 교신을 한단 말이에요. 세포에게 위치한 DNA가 세포의 성격을 결정짓고 외벽의 표면에 붙어있는 단백질은 그런 DNA를 반영해서 궁극적으로 세포의 모양과 성질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한데 셀레늄 단백질이 상당히 기여를 한다. 셀레늄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그래서 셀레늄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인들은 너무 단백질 섭취가 많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단백질은 굉장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식물에도 다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데 우리나라 토양상 몇 가지 없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셀레늄을 적극적으로 좀 섭취를 하시면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 발병을 좀 낮출 수도 있고 또 암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연구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또 이번 주는 셀레늄을 한번 또 적극적으로 챙겨 먹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